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분선을 구하는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 갖고 이제 설명하는 걸 좀 할 겁니다. 먼저 그거 하고 오늘 숙제 연구에 대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하고 이런 좀 질문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분선을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현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볼 거예요. 우리가 별량이 x1부터 x2 해가지고 xn까지 있고 이때의 평균을 m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이제 분산은 s제곱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s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x1-m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x2-m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xn-m의 전체의 제곱을 n으로 나눠주시는 녀석이었죠. 이 녀석을 전개해서 종류별로 다 소팅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x1부터 xn까지 더해서 n으로 나눈 녀석이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해보면 자 얘네를 종류별로 모아서 얘네 전개하면 x1의 제곱이 나올 거고 x2의 제곱도 나올 거고 xn의 제곱도 나오시겠죠? 이렇게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1 x2 xn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리고 뒤쪽에는 m제곱이라고 하는 게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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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 개수가 n개가 나오시겠죠. 이거를 n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분산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분산값이 원래 나오시는 건데 이거를 종류별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점점 xn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m 빠졌네 이 m이죠 이 m을 묶어서 뒤에 n분의 x1 플러스 x2 xn 하나 그 다음에 m제곱을 n개 더했으니까 곱하기 n 나누기 n 하나 이렇게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위에서 본 형태에 따라서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얘하고 얘는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m제곱이고 마이너스 2m제곱이고 이거 플러스 m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 형태가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n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것이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굳이 얘네들을 다시 좀 표기해보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xn을 n으로 나누어서 제곱한 녀석이 되겠죠. 이 녀석은 우리가 분산의 다른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 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녀석이니까 그냥 볼게요. 이렇게 되는 녀석에서 이 평균의 값이 7고 그 다음에 분산의 값이 2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지. 너희들이 저번에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평균 7을 빼서 뭐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뭐였지? 2의 제곱이겠구나. 2의 제곱 a-7의 제곱 b-7의 제곱 c-7의 제곱이 되시면 이거를 5로 나눠줄 거고 그 값이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치? 얘를 넘겨서 봐서 이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마이너스 14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그 다음에 49 곱하기 3 플러스 5는 이제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ABC에다가 이제 평균 7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5를 5로 나누었을 때 7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20이다. 얘를 이제 집어넣고 정리를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갖다가 쓴다고 하면은 그냥 너희들은 얘네들 다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하고 36하고 81을 적은 다음에 얘를 5로 나눠주면 이것이 그냥 2인 거죠. 나누기 빼기 7의 제곱이 되고 얘가 2가 된다. 그래서 이거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바로 다음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내용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고등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평균이 다른 두 집단에 대한 분산값을 구할 때 되게 편합니다. 전에 너희들한테도 전 수업 시간에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칠판 중에 나가져서 다이 이 내용은요 평균이 다른 두 집단의 분산을 다시 구할 때 쓰기 제일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보통 학교 내신이 어려울 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처음 들어온 건 아니라서 학교 시험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래 이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의 뭐 평균의 경우에는 남학생은 7점, 여학생은 8점, 좀 심하네. 9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학생의 분산의 경우에는 얘는 4고 얘는 6이고 얘네들 인원을 따지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5명, 여학생의 경우에는 나누면 좀 안 좋겠구나. 7, 4, 5, 7 뭐래도 상관없어. 별론데? 뭐 어쨌든 뭐 얘가 5명, 뭐 10명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네들을 이제 사실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평균값 구하고 아까처럼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단순하게 너희들한테 지금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남학생 5명이라 쓰니까 x1의 제곱부터 x5의 제곱 하고 y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y10의 제곱을 15로 나눠준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값이 7 곱하기 5 플러스 9 곱하기 10 나누기 15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새끼는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원래 x1의 제곱 더하기 x5의 전체 제곱 나누기 5를
7의 제곱을 뺐을 때 얘가 4였을 거. y1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을 10으로 나눈 다음에 9의 제곱을 빼면 6이었었겠죠? 이거 갖다 집어넣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거대로 계산하면 분수 계산이 나오는 게 좀 짜증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사실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별량 제곱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의 제곱의 값을 빼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좀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이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했네요. 다 채워도 되죠? 선생님 써야죠? 지워냅니다. 사실 뭐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숙제 해보라고 했던 거에 대한 질문들 있을까요? 단순히 산수 계산이니까 그냥 틀렸으면 틀렸나 보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내가 너희들한테 해보라고 했던 거는 이번 시간에 91페이지까지였어. 다 푸시긴 했냐? 이유는 다 푼 것 같고. 오늘 숙제를 열심히 해온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민주 해오시는 것 같고, 수로 해오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생각이 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학원에서 원래 진도 코스는 이날밖에 오늘까지밖에 사실 진도를 못 나가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과정 테스트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보긴 볼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와서 보시고 질문하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면은 과정 테스트를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는 이따가 수업 마무리할 때 나중에 얘기 좀 하죠. 네, 그렇게 되고요. 오늘 질문할 거 따로 없어요? 80. 사실은 외워서 풀어도 되죠. 외워서 풀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 A, B, C의 평균이 9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우리가 3으로 나누면 9입니다. 이 뜻이고 표준 편차가 2다라고 하는 건 A-9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중학교 버전으로 풀죠. 나누기 3 하시고 여기다가 루트까지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빼야 되는 정보값은요. 여기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7 이렇게 되고 얘는 정리하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18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81 곱하기 3이 12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니? 몇 숫자고 이거냐? 27이니까 81 163 여기가 마이너스 163이니까 326 얘가 243 그러면 83 산수틀리면 얘기해줘야 돼. 95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산수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개의 정보값을 갖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A 더하기 5에 B 더하기 5에 C
C 더하기 5 플러스 14를 해서 4로 나눌 건데 이걸 나누면 이제 14가 나오죠.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27이고 여기 빨려있는 숫자의 값이 지금 15에 29니까 27과 29를 더하게 되면은 56이 되고 그러면 나누면 이제 14가 나올 거야.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뚜락선이를 보시면 얘를 빼고 이걸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뺄 거니까 사실은 A-9의 전체 제곱 더하기 B-9의 전체 제곱 더하기 C-9의 전체 제곱 플러스 제로의 제곱을 4로 나눠주면 이제 분산값이 나오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로 변하겠죠. 근데 위에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B-9의 제곱 더하기 C-9의 제곱이 넘겨서 봤을 때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4분의 12에 대한 루트 값을 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원하는 건 루트 3이다 라고 되는 건데 다행히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균값이 그대로 14로 변하면서 더한 것만큼 그대로 변하면서 편차의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 쉽게 푸는 거고 편차의 값이 변하면은 원래 아까처럼 노가다로 푸셔야 되는 거고 그게 싫으시면 아까 얘기했던 저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9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14의 제곱 나누기 4의 값을 얘네 평균 구하면 이게 14였으니까 14의 제곱을 뺐을 때 값을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녀석 변형식 갖다 꽂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뭔가 변량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했을 때에 평균이 변하면 이게 편하시고요. 평균이 안 변하면 우리가 평균의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편차값이 변하지 않으면 너네가 알고 있는 중등 공식으로 푸는 게 더 쉬운 거야 사실. 편차가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89쪽에 21번은 거기 있는 표를 그 그래프를 표로 다시 재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편의를 위하여. 그래서 55점의 학생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존재하게 될 거냐면 2명이 존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5점의 학생이 3명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75점의 학생이 현재 6명이 존재하는데 85점의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95점의 학생이 둘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할 거고 이 형태에서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네. 근데 20명의 영어 점수라고 했으니까 토탈 총합이 20명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11, 여기 13. 그럼 얘가 7이 돼. 그치? 그럼 이제 노가다 평균을 좀 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일단 얘네들이 갖고 있는 형태는 실제로 55점이 2명이고 그러니까 55점짜리가 있고 얘가 65, 65, 65 이런 아이들의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고 보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는 가평균의 평균이라는 걸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봤을 때 75점과 85점 사이에 어딘가에서 점수를 받을 것 같은 평균이에요. 그치? 그래서 80점에다 그냥 놓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가평균을 80이라고 놓고요. 점수 차이가 25점이니까 마이너스 25점짜리가 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점짜리가 셋.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점짜리가 6. 그 다음에 5점짜리가 7. 15점짜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각평균 80을 더해주면 여기다도 똑같이 80을 더할 거고 실제 평균은 77점이겠네요. 됐어? 그 다음에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녹아라 해야 돼. 그래서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거 빼서 마이너스 22에 제곱 곱하기 이건 내가 조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전체 제곱에 이게 왜 이렇게 늦었어? 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8의 제곱 곱하기 7 그 다음에 18의 제곱 곱하기 2를 전체 2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녀석에 루트까지 씌워야 되네. 그러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숫자 계산까지는 패스가 할 수가 있고 언제 계산하니? 계산기로 때려볼까? 이건 좀 손으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22 곱하기 22 곱하기 2 더하기 14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6 더하기 64 곱하기 7 더하기 이걸 다 더하면 2520 나오네요. 얘가 나오면 2520이고 이걸 20으로 나눠줄 거고 여기다 루트 씌울 거고 그러면 우리가 126이 될 거니까 루트 씌울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126이면 2 곱하기 7 곱하기 9죠? 그러니까 7, 9, 63 네. 3 나가실 거니까 14 이렇게 되겠네요. 완전 이거 뭐 사실 숫자는 노가다 계산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다른 거? 48쪽에 18번. 88에 18. 이게 도수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개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수분포표부터 먼저 잠깐 짚고 가셔야 되는데 도수분포표를 보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90에서 100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2명이다 라고 하는 건 여기 90에서 100 사이에 있는 점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 2마리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이제 평균 그 계급값으로 보기 때문에 95짜리 자료가 둘이에요 라고 보는 거잖아. 이걸 이제 도수라고 얘기한다고 이 녀석은.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18번에서 얘기하는 편차값이 있고 여기 도수값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짜리가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짜리가 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짜리 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가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 했냐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짜리 애들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일 거고요. 마이너스 2짜리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값이 0이 됐으면 좋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3에다가 13을 마이너스 23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3이고 거기에다가 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2x네요. 그러니까 9명이 있어요.
또 다른 거 있어? 자, 질문도 없어? 진짜? 나 오늘 수업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내가 질문 배울 재미가 없는데? 정말 없어? 자, 그러면 그냥 할까요? 어쨌든 우리는 산점도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산점도는 뭐 별거 할 얘기는 없고요. 자, 두 변량 x, y니까 x라는 변량도 있고 y라는 변량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산점도라고 해요. 두 변량 x, y의 순서상 x, y 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도형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 점수가 있고요. 수학 점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둘 다 10점인 아이가 있고 얘는 10점이고 여기 9점인 아이가 있고 얘는 9점이고 여기 10점인 아이가 있고 8점에 9점인 아이와 8점에 8점인 아이 7점에 7점 7점에 9점 6점에 5점 3점에 4점 뭐 이런 아이 6점에 5점에서 끝낼까? 5점에 5점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쓰자. 이게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세로축은 영어 점수를 여기는 수학 점수를 나타내면서 최하점이 지금 5점이니까 5점부터 5, 6, 7, 8, 9, 10 5, 6, 7, 8, 9, 10 그래서 제일 처음에 10점에 10점인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에 10점, 수학 9점 영어 9점, 수학 10점 영어는 8점인데 수학은 9점인 아이 둘 다 8점에 8점인 아이 7점에 7점인 아이 그 다음에 영어 7점에다가 수학은 9점이고 그 다음에 6점 영어가 6점에 수학이 5점 5.5점 그 다음에 6점에 7점 이런 식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해? 산점도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산점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x랑 y가 같은 거, x가 y보다 큰 거, y가 x보다 큰 거. 지금 여기가 이제 영어는 어쨌든 간에 y축에 써있고 수학은 x축에 써있는 거니까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의 차이를 이걸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점수의 합의값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을 때 x수학 점수가 클 때 영어 점수가 클 때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색깔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없어서 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y는 x 이 녀석은요 요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 그리는 거니까 원래 지금 여기에 이만큼 잘렸고 이만큼 잘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어쨌든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선에 올라가시면 x랑 y가 같은 녀석이죠.
됐어? 그랬을 때 요 위쪽에 존재하시는 x, y에서 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y가 x보다 큰 아이들이 되시는 거고요. 즉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가 큰 아이죠. 두 명 있어요. 이 밑으로 쳐지는 아이들 그러면 영어 점수보다 수학 점수가 높은 아이들.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봐가지고 수학 점수가 같은 아이들, 영어 점수가 더 큰 아이들, 뭐 수학 점수가 더 큰 아이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y랑 x의 차이점을 보실 때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몇 점으로 할까? 뭐 2점으로 할까? 2점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됐니? y 이걸 표시했을 때 y는 x 플러스 2라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x에다 2를 더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x의 값이 만약에 5점이라면 7점이나 있고요. 하나도 없잖아, 씨발. 자, 반대로 할 걸 그랬어요. 마이너스 2점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됐을 때 마이너스 2구나. 미안해. 2일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만약에 7점이면 영어 점수가 5점이나 된 거죠. 수학 점수 7점일 때 영어 점수 5점이나 여기 하나 적혀지지. 그 다음에 8점일 때 6점이나 할 거니까 8일 때 6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요 라인을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 x랑 y의 차가 2점이나 돼요. 만약에 2점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쳐지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x 마이너스 y가 2보다 큰 아이들이죠. 됐어요? 이 이상인 아이들을 구하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4마리가 되시는 거고 2보다 큰 아이를 찾으라고 하면 1마리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의 점수를 갖고 x랑 y를 더해서 이제 15점 이상의 아이들을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결국은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5죠. 됐니? 그러면 x의 값을 만약에 5를 넣었을 때 y 값이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죠. 그러면 6을 넣었을 때 9가 되니까 여길 거고요. 그러면 이 전을 쭉 연결하시면 이 선에 있는 애들이 x랑 y를 점수를 더했을 때 15점이나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위쪽에 존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y 값이 15보다 큰 아이들, 여기보다 밑으로 존재하시면 x 플러스 y의 값이 15보다 작은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고 싶은 게 두 별량 사이의 관계성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선을 그어서 카운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준 녀석을 우리 뭐라고? 산점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것들. 뭐 그래서 이제 문제 찍으라고 하는 거는 뭐 할 게 없어요. 1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이거는 없긴 한데 어쨌든 뭐 점수 하려니까 찍기는 해야죠. 얘가 100점, 90, 80, 70, 60, 50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 60, 80, 100 이고 여기는 중간, 여기는 희망. 그래서 A 점수의 학생들이 찍어볼 건데 첫 번째 A는 60에 70이니까 여기겠죠. A점. 그 다음 B점은 80에 90이니까 80에 90이니까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C점은 50에 60. 그 다음에 D점은 90에 80. 그 다음에 E점은 70에 50. 이거 점 찍는 게 너무 일이야.
자, F점 100에 100. 그 다음에 G점은 100에 90. 그 다음에 H점은 90에 7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점들을 우리가 다 찍을 수 있겠죠? 중간고사 점수가 90점 이상의 학생이면 지금 중간고사 점수가 90이다. 그러면 중간이 X잖아요. 됐어? 그러면 너네한테 원하는 건 X가 90보다 큰 아이를 찾는 거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건 X 이퀄 90입니다. 그래서 X 이퀄 90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상의 학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전체 4마리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할 거면 할 게 없죠. 이렇게 안 하겠지.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한테 이것보다 이렇게 물어봐요. X 중간과 기말의 평균이 80 이상 이런 걸 우리가 더 물어보겠죠. 그러면 기말과 평균이 80 이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X랑 Y를 더했을 때 2로 나누어서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 플러스 Y가 160인 걸 찾아주는 형태의 문항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160짜리를 찾아주게 되면 80, 80가 있으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70에 90도 될 거고, 그러면 얘네가 원하는 선을 연결해서 이 녀석이 평균값이 80이나 있겠죠. 그것보다 위쪽에 존재하면 평균 80 이상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 5명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자, 1-1번은 뭐 이것도 해야 되나? 너무 많은데요. 산점도 문제는 점찍는 게 너무 일이라. 11, 19, 8, 7 까지네요. 여기 잘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1, 2, 3, 4, 5까지. 자, A점은 3시간 사용하고 9개.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B점은 2시간에 11개. C점은 5시간에 7개. 그 다음에 D점은 4시간에 8개. 그 다음에 E점 같은 경우는 1개 9시간. 그 다음에 F점은 3개에 8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컴퓨터 사용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이 접속한 사이트의 개수는 제일 많은 새끼를 뭐 지금 보시다시피 사용 시간 얘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7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됐니? 자, 넘겨볼까? 자, 넘겨보시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점들을 겁나 찍었어요. 그치? 사실 이 정도 갖고는 상관관계 얘기 못해요. 이 정도 갖고는 상관관계 못하고 더 많은 점들을 찍어야죠. 더 많은 아이들의 점들을 찍었더니 뭐 이런 식이 되었어요. 이런 식의 점수를 찍었는데 보면은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진돼 있죠. 됐니? 포진 방향이 우상향이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됐니? 우리가 함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를 뭐라고 본 적 혹시 아십니까? y는 x의 그래프나 y는 뭐 x 플러스 2 아니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나 이런 형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모두 다 부르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우상형 그래프를 다른 말로 증가 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지? 반대로 우하향 그래프들은 모두 다 뭐라고 부른다? 이런 아이들은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얘는 증가를 갖고 있죠. 증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형태를 갖는다. 자, 지금 사실 이거는 그래프가 좀 이상한 거지. 실제로 시간이 많으면 사이즈 접촉도 많이 할 거야. 대부분은. 하지만 어쨌든 그거랑 관계없이 어쨌든 점을 막 이렇게 찍었는데 일단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우하향 그래프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감소함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기울기 값으로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의 폭이 좁으면 뭐라고 하냐면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처럼 폭이 좀 넓으면 양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건 비교값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그림이 존재할 때는 양의 상관관계가 강한 편이다, 약한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y는 x의 그래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의 상관관계가 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는 어떤 기준점이 갖고 있지는 않아. 강하다, 약하다 이 기준점은 사실 없어. 좀 뚱뚱하냐 아니냐라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 이게 더 뚱뚱해지다 보면 거의 뭐 이렇게 퍼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사실 이 녀석은 너무 뚱뚱해지면 이게 뭐라고 한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아예 y축의 수직인 형태, 즉 x축의 평행한 형태 또는 x축의 수직인 형태, y축의 평행한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상관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상관관계를 찍었는데 여기 원 형태를 띄고 있어도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문제를 여기서 웬만큼 다 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희들하고 나랑 이제 그 시간이 몇 시간 없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수업 시간 안에서 너희들은 시간도 주고 해서 95페이지까지 다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정리 좀 해볼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그래서 산정도에 대한 설명을 대해서 다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우하향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을 찾아주면 될 것이고 지금 그 녀석은 기울과 비율이겠죠. 그렇지? 이번에 양의 상관관계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 니은과 리을이 될 거고요.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중에서 얇은 새끼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2-1번은 사실 찍어보지 않고서 너네가 대충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 뭐 상관관계 보도록 하죠. 몸무게하고 시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뭔 상관이 있겠어. 운동량과 비만도 운동량이 많으면 비만도가 커지겠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비만도야. 비만도가 숫자가 크면 뚱뚱해지는 거잖아. 모르나? 운동량이 크면 비만도가 작나?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비만도가 크다라고 하는 게 뚱뚱하다는 뜻이라고. 그치? 그럼 운동량이 늘어나면 비만도는 감소해야겠죠.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겁니다. 겨울철 실외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수가 되면 될수록 난방비는 더 들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난방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음의 상관관계야. 여행객 수와 기념품 판매량은 사실 여행객 수가 많으면 판매량이 늘겠죠. 우리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설명을 하려면 점을 다 찍어야 돼서 자, 지금부터 유형 문제 왼쪽 건 내가 다 풀 거고 오른쪽 건 너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푸셔야 돼. 자, 숫자 값은 무시하고 점만 찍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자, 이렇게 점찍혀 있는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100점, 여기도 100점, 여기가 50, 50. 자, 1번에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들. 자, 여기 밑에가 수학이죠. 수학에 80점 이상인 학생들은 이렇게 했을 때 x는 80.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약간 삐뚤어졌지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여러 명이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명, 6, 7, 8, 9, 10, 11명. 맞지? 1번. 자, 2번에 영어 점수가 60점 미만이다. 60점 미만이면 여기 60점인 녀석의 밑에 있는 얘네 둘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이다. 라고 하고. 과목 점수가 같다는 건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y는 x의 그래프를 쭉 그려보시면 5명이 다시 여기 딱 닿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다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같은 아이들. 자,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높은 학생. 수학이 높은 아이들은 여기입니다. 이쪽. 이게 x가 y보다 큰 아이들. 그래서 얘네들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명인데요? 8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인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학 점수 90점인 아이들을 이렇게 긋고 영어 점수 90점 이상인 아이들을 이렇게 걷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네 마리, 여기 있는 세 마리가 둘 다 90점인 아이들이죠. 뭐야? 잠깐만. 90점 이상인 학생들.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높은 학생들은 8명이다. 수학 점수. 7명인데? 얘도 틀렸고.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인 학생은 3명인데? 왜 답이 2개야? 답이 하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답지가 없어가지고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가 모두 90 이상인 학생은 3. 수학 점수보다 영어 점수가 높은 학생. 에이, 반대로 썼네, 진짜. 영어 점수가 높은 거니까 y가 0보다 x보다 큰 녀석. 여기를 찾아줘야 되는 거네, 이만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명. 4번 맞는 얘기예요. 미안해. 국어를 못해서 그래, 이래서. 자, 5번은 틀렸죠. 3명이에요. 자, 2번은 그림이 더 커지시는데 여기서부터 짚고 내려가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잡힙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작년이고 여기가 올해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작년과 올해 전 시간의 관람 합이 12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작년을 x, 올해를 y라고 얘기를 하고 x 플러스 y가 일단 12 내부터 찾아줄 거예요. 여기가 19, 8, 7, 6 19, 8, 7, 6 즉 여기 있는 애가 12회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12회인 아이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x 플러스 y가 12 됐니? 우리 12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x 플러스 y가 12보다 큰 아이들이겠죠? 됐습니까? 이상이니까 둘 다 포함해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명이 우리가 오늘 12의 이상 학생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거 무조건 그래프 이렇게 그어서 풀어야 돼요.
됐지? 자, 3번 문제 그냥 봐도 되겠네. 다음 두 별량 넘겨서 95페이지. 다음 두 별량 산점도를 그린 것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안테나를 나눈 것을 모두. 자,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거네. 자, 얘 금액이 많으면 이자가 크겠죠? 얘는 양의 상관관계에 맞을 거고요. 티셔츠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가격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너네 사보면 알겠지만 너네 옷보다 애들 옷이 더 비싸. 그 다음에 근무 시간과 여가 시간,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여가 시간이 줄어들죠. 가족 구성원 수와 가계 지출액,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먹을 거니까 돈이 더 들 겁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4번에 오른쪽 재현인 학교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주사를 나타낸 것이다. 산점들에 대해서 암성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맞죠?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자, A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자, 지금 보면 그 선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건 몸무게가 키보다 많은 애들. 그 다음에 밑에 존재하는 건 몸무게에 비해서 키가 큰 애들이죠. 그래서 A가 몸무게가 더 나간다. 맞고요. 자, B는 C보다 키가 더 크다. 자,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치우쳐 있을수록 키가 큰 겁니다. C가 더 크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 A, B, C, D, E 중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학생은 E이다. 자, 가장 왼쪽에 존재하는 애를 찾는 건데, 자, 이건 좀 애매한데? A랑 E 중에서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 이건 뭐 눈이 얼마나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몸무게가 가지고 아래쪽에. 응? 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렇죠? 그렇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네. E가 제일 작은 건 맞네. D가 몸무게가 D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 맞죠? 키가 더 크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4번까지 했습니다. 지금 1-1번부터 4-1번까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경제나제 그래프는 그려야 되나? 그래프 3개 그려놔야겠구나. 쉴 거야. 그냥 보면 되겠지만.
요인 다 했어?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1-1번에 15명에 대한 얘기고요. 2점짜리, 3점짜리 조사했습니다. 한 달 동안 3점짜리를 40개 이상, 44개 이하 40개 이상, 44개 이하니까 40개인 거 우리가 선 하나 더 주고요. 40에 선 하나 더 주고 그 다음에 44개에다도 선 하나 더 줍니다. 요 사이에 존재하는 애들은 지금 보면 3점짜리를 44개 이상, 44개 이하를 넣었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명이 존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 모두 42개 이상 넣었으면 42개, 8, 40, 4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42개 이상이고 여기도 8,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들이 42개 이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9명일 겁니다. 됐나요? 전체 인원수가 15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60%인가? 그렇죠? 됐을까? 자, 넘어가서 2-1번에 1학기, 2학기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체험학습에 대한 일자를 조사한 거고요. 일수의 합이 6회 미만이면 일단은 x 플러스 y가 6인 아이들부터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5, 4, 3 여기가 3 여기가 3인 아이들 여기 있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라인에 있는 아이들 6회인 아이들이죠. 됐니? 그러면 요것보다 밑에 있는 아이들이 x 플러스 y가 두 녀석의 합이 6보다 작은 아이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5명이죠. 됐을까? 자, 그 다음에 2-2번에 1차와 2차의 윗몸일으키 개수의 차가 4의 개인 학생이니까 1차와 2차 윗몸일으키 3개라고 하는 건 x 마이너스 y가 3인 애들 있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x가 3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원하시는 건 y는 x 마이너스 3 이쪽은 y는 x 플러스 3을 말하는 거죠. 그치? 자, 50에 53이면은 50에 53이면 y에서 x를 뺐을 때 3이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51에 54 얘네들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원하시는 y가 x 플러스 3, 즉 y 마이너스 x가 3인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53에 3, 50 여기. 그러니까 요 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x 마이너스 y가 3인 아이들이죠. 됐나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둘이고요. 여기 둘이고요. 전체 4명이고 우리가 되고 있는 애들은 20명이기 때문에 20%가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3-1번 여행 일정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산점도라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면 양의 상관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양의 상관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는 3번과 4번입니다. 근데 가장 뚜렷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될 겁니다. 4-1번 오른쪽은 저축의 조사를 나타내는 산점도라고 했고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용돈이 많은 학생은 대체로 저축도 많이 한다. 지금 보면 양의 상관관계성을 가지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D 중에서 저축액이 가장 많은 아이들은 위로 올라가 있는 애기 때문에 C라고 봐야 돼요. B는 아니죠. 그 다음에 A, B, C, D 중 용돈에 비례해서 저축액이 가장 적은 학생은 D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너네가 그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상관관계 표에서 대략적으로 Y는 X의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용돈과 저축액의 양이 비슷한 아이들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쪽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용돈은 처음 많이 받는데 저축을 안 하는 새끼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용돈은 적게 받는데 저축은 많이 하는 학생인 거죠. 우리는 디귿에서 물어본 건 저축액에 비해서 용돈에 비해 저축액이 적은 학생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밑으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니까 길이상으로. 그래서 D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D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뭐 중단은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은 잠깐 쉬었다가 너희들이 해보시도록 하고 그러면 서술형을 하고 서술형까지를 오늘 수업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렇듯이 간단한 테스트 볼 거고 테스트는 대표값하고 상표도 볼 거예요. 이렇게 피세요. 자, 우리 서술형 할 거거든요. 서술형 그래프 그려놓는 동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해요.
예제 1번에 오른쪽 범위 학생이 15명이 통학거리와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고요. 가장 짧은 학생과 가장 긴 학생의 등교 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A, B분이라고 할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학거리가 가장 짧은 학생과 가장 긴 학생의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건 그래프를 그릴 것도 없었잖아. 왜 그랬어? 그렇지. 우리 숫자 잘못 썼네. 3.5구나. 3.5, 2, 이렇게 되는 1.5, 1.0.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에서 가장 물어보는 거는 1번에서 쓰는 게 통학거리가 가장 짧은 학생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말하는 거죠. A 값은 5. 2번에 써 있는 거는 통학거리가 가장 긴 학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녀석을 우리 찾을 거고요. 숫자도 잘못 써놨네. 0.1, 2, 3. 얘가 3.5.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값은 30.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A 플러스 B가 35. 이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투호 던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차 성공 개수가 가장 많은 학생이면 2차는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이 녀석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1단계에서 얘기하는 거 가장 적은 참가자가 1차에 성공한 개수를 A, B개라고 할 때 2차에 성공한 개수가 가장 많은 참가자와 가장 적은 참가자.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한 1차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1번에서 말하는 A 값은 이제 이 녀석의 1차 값 12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녀석은 가장 적은 녀석의 1차 값 4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B의 값은 8 이렇게 될 거고요.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노가다네요. 지금 1차 점수가 90 이상의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1차 점수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저희가 1차 점수 90인 아이들이고 이상이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 말하는 거죠. 그럼 요 5마리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거고요. 100점하고 90점 중요하고 80점에 70점으로 요로 나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에 430인가? 86점이 되실 거고요. 미안, 잘못했네. 2차 점수 평균이구나. 이 녀석들의 2차 점수 평균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100점짜리 1명, 90점짜리 2명. 뭔가 맞게 푼 건가? 80에 70. 맞네요. 430 나누기 86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시간 이하인 학생들. 휴대전화 시간이 3시간 이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보다 밑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죠. 수면 시간의 평균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수면 시간은 5시간 자는 애, 7시간 자는 애, 8시간 자는 애, 9시간 자는 애, 10시간 자는 애, 10시간을 자? 미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25에 30, 39. 39를 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7.8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요, 정각이 될 때까지 숙제, 유형 있는 문제들, 거기에 있는 중단한 마무리 문제들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각부터 우리 언제나 그렇듯이 열문제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